안녕하세요. 브라보 브라더의 굿모닝 책방입니다. 오늘은 할머니 뱃속의 크레파스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이 책은 제가 감동받았던 책이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뱃속의 크레파스. 정희지, 너 정말 왜 이러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바람에 쥐고 있던 크레파스가 뚝 부러지고 말았죠. 사람 얼굴을 보동색으로 칠하면 어떡해? 키도 크고 우리 뚱뚱한 선생님은 얼굴이 찡그리면서 나를 내려보고 있지 뭐예요? 우리 아빠는 해군이거든요. 바다에 나가 있어서. 선생님은 책상을 탁탁 때리면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사람 얼굴은 비슷한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내 크레파스들에서 속을 다른 색을 찾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는 색깔은 없나 봐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여기요. 정민이가 달려오더니 선생님께 크레파스를 내밀었어요. 애들한테 얌체짓만 골라오면서 선생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아이예요. 선생님은 정민이가 내민 크레파스로 아빠 얼굴을 벅벅 문질렀어요. 활짝 웃는 아빠 얼굴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빼내 그림을 살폈어요. 어떤 애는 아예 내 자리까지 와서 구경을 했고요. 모두 이 바보야 하는 얼굴로 나를 보았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말이에요. 선생님도 포함해서요. 선생님이 잠깐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정민이는 얼른 자기 크레파스를 집어갔어요. 이거 써? 나는 다 그렸어. 짝꿍 수야가 크레파스 상자를 내 쪽에 가만히 밀었어요. 싫다니까. 나는 수야 크레파스를 상자를 3개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크레파스가 교실 바닥에 모두 쏟아지고 말았어요. 수야가 눈을 하얗게 하고 내 얼굴을 흘겼어요. 조금 미안했어요. 분명히 몇 개는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없어요. 선생님한테 혼인할 때마다 슬그머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싫을 뿐이에요. 꼭 엄마처럼 굴거든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수야는 울리고 말았네요. 다른 색으로 아빠 얼굴을 칠할 바꿀 생각은 절대로 없었지만요. 절대로. 우리 아빠는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까맣게 탄 건 당연하죠. 이래서 아빠 얼굴을 고동색으로 칠했는데 선생님은 신경질만 내고 지난 미술 시간에도 해바라기 꽃을 빨강으로 파랑, 보라색으로 칠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너는 해바라기 본 적도 없니? 해바라기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없으면 비슷한 색깔로 칠해야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어. 선생님은 해바라기 꽃잎을 노란색 크레파스로 마구 문질렀어요. 나도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미치겠네. 지금 해바라기 꽃에 노을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내내 잘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노을을 제대로 못 본 게 분명해요.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들판의 해바라기들을 저녁이 되면 모두 턱을 고여요. 그리고 빨강, 파랑, 보라색 노을이 앉은 하늘과 바다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지요. 그렇게 있을 때는 참새가 거꾸로 매달려 까맣게 익은 해바라기 씨를 콕콕 까먹어 절대 몸을 흔들지 않아요. 해바라기가 턱을 빈 채로 빨간 해가 바다로 뚝 떨어지는 소리에 기울여요. 섬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많이 보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잘 아는데 선생님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섬에서 중학생 형 누나들 미술을 가르쳤지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나는 엄마한테 사람 얼굴을 꼭 한 가지 그릇 칠한다는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해바라기 꽃잎을 꼭 노란색으로만 칠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엄마는 빨간 크레파스로 사람의 얼굴을 칠하면 노을이 얼굴이 앉았네 하고 먼저 알아차렸을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온 아기 파도가 갯돌을 끌어내리면서 대구르르 장난치는 소리를 내면 정말 예쁜 소리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요. 학교 입학했을 때는 글을 못 읽는 아이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요.
무슨 놀이든 처음 배울 땐 가장 재밌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때 재밌게 배우면 돼. 아무도 내 재밌는 놀이를 방해할 수 없단다. 그래, 너는 똑똑한 무엇이든 재밌게 잘 배울 수 있어. 그런데 엄마 말이 틀렸나 봐요. 지난 봄 엄마 곁을 떠나 서울 할머니 댁으로 옮겨온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엄마는 아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외삼촌 사는 호주로 떠났어요. 우리 외삼촌이 의사거든요. 어째서 해바라기가 보라색이니? 너는 받아쓰기도 못하니? 구구단 외우란 말 못 들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야 되는 선생님 잔소리 때문에 가슴이 다 울렁울렁 거릴 정도예요. 꼭 배를 오랫동안 탔을 때처럼요. 사라진 크레파스. 오늘도 받아쓰기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10번씩 쓰느라 늦게 교실에 있었어야 했어요. 거의 매일 받는 벌이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몰래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을 때도 있는걸요. 나는 커다란 나무를 한 그루 쓱쓱 그렸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길 하나 쭉 그렸고요. 참새에도 새 마리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 모루 노란색 크레파스로 칠했어요. 저 끝에 분필 같은 등대 하나 이렇게 세웠고요. 웅크리고 앉아 파리턱을 개고 길 반대편을 바라보는 아이 얼굴도 금방 그렸어요. 아이 얼굴을 더 짙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아이 얼굴이 해바라기를 닮았어요. 애도 지금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삼색 날개가 빨간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히 날아다녀서 얼굴이 빨갛게 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빨간색이 안 보여요. 어라? 파란색이랑 보라색도 안 보여요. 또 뭐 같잖아. 나는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그 색들을 또 분명히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 할머니가 참 이상해졌어요. 뭘 자꾸만 감춰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무선 전화기, 냉장실, 아빠 신발은 옷장 서랍에, 엄마 블라우스는 싱크대 안에 무엇이든 감쪽같이 감춰요. 그러고는 딴소리만 해요. 왜 아빠 신발을 옷장 서랍에 넣어둔 거예요? 무선 전화기는 냉동실에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나를 야단치는 거 있죠? 그런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크레파스예요. 할머니는 가끔씩 내 크레파스를 먹어 치운다니까요. 과자라도 먹는 것처럼 냠냠 맛있게 해요. 할머니가 크레파스를 먹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아기들 돌 같은 것을 집에 넣으면 태태 하면서 손가락으로 빼내잖아요. 나도 놀라서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 그거 먹는 거 아니, 얼른 뱉어. 과자 아니란 말이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 입을 붙잡았지만 크레파스는 벌써 할머니 뱃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할머니 미워, 이제 병 걸려도 난 몰라. 나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할머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글씨로 써서 보여주면 할머니는 또 딴소리만 해요. 무슨 크레파스를 내가 왜 먹노? 크레파스가 없어질 때마다 두 다리를 뻗고 소리를 내어 엉엉 울어도 소용없어요. 내 크레파스는 벌써 10개도 넘게 사라졌는걸요. 혼자 교문에 나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해는 비 오는 줄 모르나 봐요. 그대로 하늘은 노랗게 떠있지 뭐예요. 바보. 나는 해를 한번 나름 내밀고 집에 향해 후다닥 뛰어갔어요. 저만 치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강아지 비 닮았네.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면 젖은 머리를 손으로 털어주었어요. 할머니 바보야. 크레파스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할머니는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다른 애들 왔구먼. 이제 오는 거요? 할머니는 크레파스 좀 먹지 마. 오늘도 청소한 거요? 할머니랑 말 안 해. 나는 씩씩거리며 우산을 던져버렸어요. 할머니는 내가 왜 화냈는지도 모르는데요 뭐.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크레파스를 감췄어요. 할머니가 못 찾게 하려면 꼭꼭 감춰야 해요. 나는 책상 서랍 깊숙이 크레파스를 밀어 넣었어요. 이제 다시는 할머니 뱃속으로 크레파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루로 나와 보니 할머니가 아까 미술 시간에 그린 아빠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만가만 쓰다듬고 있어요. 할머니도 아빠가 보고 싶은가 봐요. 아빠는 지금 멀리 가 있어요. 해군 사관생들 형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훈련시켜야 했는데요. 이번은 6달이 걸린다 했어요. 여름방학이 떠났으니까 겨울방학이 되어야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탄 배는 호주로 가는데요. 아빠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일본 훈련에 참가했을지도 몰라요. 말도 못 알아듣고 크레파스까지 먹어치우는 우리 할머니만 빼먹고요. 할머니가 아빠 얼굴을 왜 얼룩졌냐고 묻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대답해줘도 못 알아듣겠지만요. 선생님이 칠한 데다 다시 내가 고동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아빠 얼굴이 잔뜩 얼룩졌어요. 구구단 외우기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어요. 나는 서랍 속 감춰둔 크레파스를 다시 꺼냈어요. 먼저 자동차를 그렸어요. 언젠가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 세 식구가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빠는 앞에 앉고 나하고 엄마 뒷자리에 앉았어요. 자동차는 알록달록 예쁜 꽃으로 꾸몄어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하하 큰 소리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아빠도 엄마도 활짝 웃고 있고요. 내 손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공원에서 나는 처음으로 비둘기의 손을 바닥에 올려보았거든요. 나는 그 다음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림 속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엄마 아빠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요.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분명히 활짝 웃는 얼굴을 그렸는데 말이에요. 갈매기가 가르쳐주는 구구단. 정희지, 일어나서 4단부터 외워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또 내 이름을 부르지 뭐예요? 왜 먼저 나를 다 시키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내가 구구단을 다 외우면 다른 애들을 시켜보다마다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일어나서 뒤로 감춘 손가락을 열심히 곡하바하며 4단을 외웠어요. 말을 더듬자 수야가 참새처럼 입술을 오므리면서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 선생님은 커다란 주먹으로 탁자를 2번 소리나게 쳤어요. 아이들은 한꺼번에 나를 바라보았지요.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난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유, 속상해 죽겠네.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라는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외워만 오래.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정민이가 흐지한테 5단까지 가르쳐주고 집에 가라. 다 외우거든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아까보다 더 화끈거렸어요. 가슴까지 쿵쾅거리더라고요. 얄미운 정민이한테 구구단을 하는 선생님을 미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 때문에 진도로 못 나가잖아요. 내가 가르쳐줄까? 수업이 끝나고 청소하는 아이들은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수야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싫어. 나는 괜히 심술이 나서 수야를 확 밀어버렸어요. 또 엄마처럼 굴고 있잖아요. 우당탕 수야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이 요란히 소리를 내며 교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속에 들어있던 쓰레기가 모두 쏟아지고 말았어요. 야, 청소 다 했는데 이게 뭐야? 네가 다시 해. 정민이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걸레 바닥에 탁 소리나게 던지며 화를 냈어요. 수야는 또 눈을 하얗게 흘기고 있었고요. 하지만 벌써 눈은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왜 난 만날 수야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수야가 엄마처럼 구면 무지무지 심술이 난단 말이에요. 애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은 나하고 정민이만 남아있어요. 정민이는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 올리며 수학 읽기책을 펼쳤어요. 정민이는 책에는 빈칸마다 구구단 답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빨리 안 외우면 죽을 줄 알아? 학원차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더듬더듬 4단을 외우는 동안 정민이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살폈어요. 빨리 안 외우면 죽을 줄 알아? 학원차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더듬더듬 4단을 외우는 동안 정민이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살폈어요. 빨리빨리 외워. 너 군뱅이야? 정민이가 주먹으로 책상에 탁탁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정말 선생님인 줄 아나 봐요. 그럼 넌 군뱅이 선생님 할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4단은 금방 외웠지만 5단은 훨씬 어려웠어요. 난 몰라. 학원차 갔단 말이야. 갑자기 정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왠지 정민이에게 미안했어요. 정민이도 나도 어른 집에 갈 수 있게 9단을 빨리 외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7가지 색깔로 갈매기 7마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5, 20까지 외웠으니까 필요 없고 연보라색으로 갈매기를 5, 3, 15, 하늘색 갈매기를 5, 4, 20, 초록색 갈매기는 5, 5, 25. 너 깨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이른다. 정민이가 나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일러라 일러. 7마리 갈매기를 다 그린 뒤 나는 눈을 감고 5단을 외웠어요. 5, 7은 조금 더듬거리기 했어요. 그렇지만 규식 갈매기를 떠올리니까 금방 35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금방 외웠어? 정민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어요. 갈매기들이 가르쳐줬어.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정민이가 미치고 삐죽거렸어요. 말해줘도 정민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제 받아쓰기 시험에서 딱 한 문제 틀린 것 같고 책상에서 엉망무는 바보인데요 뭐. 학원차 안 갔다고 엄마한테 혼나면 다 너 책임인 줄 알아. 교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교무실까지 뛰어가다시피 했어요. 선생님 다 외웠어요. 선생님 책상 앞으로 다가간 정민이가 다시 잘난 척하며 말했어요. 가도 돼. 희지는 내일도 늦게까지 정민이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치단까지 외워라. 선생님은 노트에 뭘 적으면서 얼굴도 들지 않으셨어요. 9단을 한번 외워보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죠.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정민이가 학원 가방을 들고서 시소와 걸쳐 앉아 있었어요. 야, 왜 거기 있어? 나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학원차 놓쳤잖아. 정민이는 나를 보더니 화부터 냈어요. 학원차 놓쳤다고 하니까 정민이 엄마가 걸어서라도 가라고 했대요. 알았어. 내일은 치단까지 다 외우면 되잖아.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얼른 집으로 향해 뛰어갔어요. 전화가 생각났거든요. 오늘쯤이면 엄마 아빠가 전화를 할 거예요. 사흘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니까요. 할머니는 전화벨이 울려도 못 들으니까 내가 없으면 아빠 엄마한테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크레파스를 자꾸 먹는다고 잃어버릴 거예요. 전화를 기다리면서 또 그림을 그렸어요.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안 보고요. 먼저 파란색 도화지에 섬을 그렸어요. 동그랗게요. 섬에는 개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갈매기도 있어요. 한 아이가 커다란 물고기 등을 타고 수영을 하고 있고 2명의 어른이 빙그레 웃었어요. 또 울 것 같은 표정이 될까봐 입을 더 크게 그렸어요. 햇볕에 타서 모두 분홍색 얼굴이에요. 전화가 오면 얼른 그린 그림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 아빠, 내가 섬에서 우리가 가족을 함께 살 때를 그리워한다는 걸 눈치채겠지요? 어쩌면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림은 다 그리고 할머니가 밥 먹으러 할 때까지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나는 전화기 받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내가 밥 안 먹는다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어느 때는 화를 내기도 해요. 밥을 안 먹을 거면 키 안 커 어른 안 될 거야?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긴 해요. 하지만 오늘은 키가 안 커도 좋아요. 전화기 오기 전에는 절대로 밥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 할머니 혼자 먹어. 나는 소리를 지르고 도화지 뒷장에 싫어. 안 먹어. 전화 받고 먹을 거야. 하고 크게 써서 할머니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밥 먹으면서 전화 기다려도 되잖요. 안 먹는다니까. 나는 할머니 방문을 딱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지요. 벌써 7시가 넘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나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나는 방바닥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울기 시작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바보가 되기 싫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울다가 그만 잠이 들었나 봐요. 꿈속에서 엄마랑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는 나를 못 맞추고 어디론가 갔어요.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탄 자전거가 쓰러지면 어쩌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는 자전거를 잘 못하거든요. 엄마 자전거를 붙잡아 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려 달려도 아빠는 들은 척을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성큼성큼 걷기만 했어요. 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창문이 활짝 환하게 밝아져 있어요. 어느새 아침이 된 거예요. 할머니 전화기 왔어? 나는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마루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얼굴을 본 순간 매일 다 불었어요. 전화 왔어? 오히려 할머니가 묻지 뭐예요? 나는 힘없고 고개를 저었어요. 밥 안 먹으니까 기운 없잖요. 어여 밥 먹자. 할머니가 나를 끌어다 식탁에 앉았어요. 접시에는 김밥이 나란히 얹어져 있었어요. 나는 김밥을 아주 좋아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김밥을 먹기가 싫어요. 안 먹으면 학교 못 가. 할머니는 김밥 하나를 내 입에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다분 입술을 벌리지 않았죠.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전화기도 안 오고 구구단 외우기 숙제도 못하고 김밥 안 먹으면 진짜로 학교 안 가도 된다는 규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앞에는 파란색 크레파스의 찌꺼기가 묻어 있었어요. 글씨 크레파스도 묻어 있었고요. 얼른 방으로 뛰어가서 크레파스를 살폈어요. 으악! 또 파란색 크레파스, 글씨 크레파스가 사라졌어요. 짙은 보라색도 없어졌고요. 나는 할머니 앞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크레파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는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할머니 바보야.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간 크레파스가 무서운 병균으로 변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도 엄마처럼 아플지 모르잖아요. 할머니까지 아프면 그러면 난 누구랑 살아요? 할머니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나 봐요. 내 이마를 손으로 만져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열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할머니는 내 손과 배를 쓰다보면서 계속 걱정만 했어요. 감기 걸린 거요? 어디 학교에 갈 수 있겠어? 할머니 이 크레파스 좀 먹지 마. 나는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더 요란하게 울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